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캡틴 스타입니다. 저는 엘레이터예요. 에디예요. 자, 오늘 얘기 나눠볼 책은 셜록 홈즈 전집 4탄, 바로 공포의 계곡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셜록 홈즈 전집 계속 1편, 2편, 3편까지 다 했고요. 이번에 드디어 4편입니다. 공포의 계곡이 지금까지 본 그 시리즈 중에서 제일 좀 흥미진진하고 좀 새로운 또 변수가 있었죠. 네. 예, 홈즈의 숙적인 누구죠? 모리아티요. 예, 모리아트 교수님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요. 그 어둠의 절대악의 어떤 배후 조종이 되는 세력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4편은 자, 무법의 시대, 사악한 비밀 결사 조직이 미국 서부의 광산촌에 들이운 사륙의 그림자. 인기 좋은 억만장자가 바로 눈앞에서 쏘아진 총알에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직 그밖에 모르는 몇십 년 전 광산촌에서 벌어진 사건이 그의 죽음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멋진 반전과 정의로운 인간에게 덮친 거대 범죄 조직의 복수, 셜록 홈즈의 숙적이자 천재 수학자 모리어티 교수의 운명적인 만남을 예고하는 비극적인 결말. 그래서 결말까지 좀 비극적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장면부터 좀 흥미진진한데요. 홈즈 앞으로 암호문이 하나 옵니다. 네. 그래서 이 암호문을 해독하는데 뭔가 숫자와 이제 기호들과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에 있는 페이지와 어떤 그 몇 번째 줄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왓슨하고 이제 홈즈가 옥신각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집에 있는 영감의 어떤 매년 발행되는 영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오는 그 칼럼과 이제 줄을 봤더니 잡지 같은 거.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해독을 해봤더니 네. 벌스톤이라는 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더글러스라는 사람이 위험하다. 그런 이제 경고 메시지가 왔던 거죠. 그 암호문을 보낸 사람은 네, 프로. 예, 플록이라는 모리아티 교수의 이제 부하였는데 홈즈가 좀 매수를 했죠. 예. 그리고 홈즈에게 이제 그런 내용들에서 사건을 알려주는데 정보통 있죠. 예, 근데 이제 플록이 자기 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그 뒤에 얘기는 전해주지 못했는데 마침 맥도날드 경감이 이 사건의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홈즈 셜록 홈즈 탐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깜짝 놀라죠. 벌써 자기가 얘기를 전하려고 했는데 그 암호문에 뭐 벌스톤, 더글라스, 뭐 위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니 도대체 홈즈 선생은 어떻게 귀신같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라고 딱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벌스톤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죠.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샷건에 머리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은 이제 팔 쪽에 문신 같은 걸로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이제 그 가문의 이제 그 사람이었던 거죠. 볼스턴 영주관의 주인인 존 더글러스가 이제 살해된 피해자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신고한 사람은 이제 세실 제임스 바커라고 하는 이제 존 더글라스의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홈즈 일행은 어쨌든 그 벌스톤으로 내려가서 이제 현장을 둘러보게 되는데요. 홈즈의 예리한 추리력으로 해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되죠. 이상하게 어떻게 아령을 아령이 두 개가 있어야 없어요. 돼. 하나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벌스톤은 유서 깊은 어떤 오래된 고택이다 보니까 옛날 해저가 있어가지고 이제 성처럼 옛날 성 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보호해주는 해자라 그래서 물이 이렇게 주변에 있고 도개교 다리를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이제 다리를 올리고 해가 뜨면 이제 다리를 내리는 식으로 해서 내왕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범인은 분명히 도개교가 올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해자를 통해서 도망갔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틀에는 핏자국이 묻어있는 이제 발자국이 찍혀 있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실 바커가 신었던 슬리퍼, 피 묻은 슬리퍼를 딱 대봤더니 창자국에 있는 발자국하고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세실 바커가 그 부인하고 이제 더글라스 부인하고 정분이 나서 이 존 더글라스 주인을 살해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부인이 또 너무 약간 갈라기타 보기도 어땠죠?
세실 바크하고 부인이 좀 친했어요. 네, 친하고 남편이 죽었는데 몇 시간 안 돼서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도 왓슨이 또 나중에 발견하게 되고 어쨌든 그런 걸 의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예,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네, 예.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 처음에 봤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추정해서 이제 알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죽은 사람은 존 더글라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1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이 존 더글라스가 뭔가 미국에서 큰 이제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그거를 극도로 이제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존 더글라스를 살해하기 위해서 맹렬히 추격해오는 추적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존 더글라스하고 키와 몸무게가 비슷했는데요. 서로 이제 다투다가 그 샷건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사실은 더글라스를 해치려고 왔던 범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범인의 이름은 테드 볼드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범인사 계곡이 이제 무대가 되는데요. 이 범인사 계곡 1막에 이제 이 사건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 내막을 찾아가는 2부 미국의 범인사 계곡에서 벌어졌던 얘기도 한편의 또 홈즈 이야기처럼 주인공이 사실 그래서 존 더글라스가 주인공으로 느껴질 만큼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얘기가 펼쳐지는데요. 그런데 그 존 더글라스가 사실 그 성 같은 그 자기 집에 벌스톤 영주관 그 안에 이제 비밀방 같은 데 숨어 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범인을 제압한 다음에 그 범인의 그 쫓는 이 단체, 자기를 뒤쫓는 단체에서는 자기가 죽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를 추적할 거라고는 알고 차라리 자기가 이렇게 죽었다고 알려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그럼 잠잠해지면 잠잠해지면 도망가려고 그 집안에 있는 비밀의 어떤 공간에 계속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범인사 계곡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도 너무 반전과 반전이 있는 얘기라서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훨씬 이번 편은 재밌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학적인 이런 거 묘사하는 장면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서 코난 도일은 실제로 문학 작품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이제 그때 셜록을 약간 죽이려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 중간중간 등장하는 묘사하는 표현이 되게 문학적 그런 힘이 깊다는 아름답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범인사 계곡이 이제 광산촌인데요. 이 광산촌을 묘사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게 있는 그 대자유인단, 대자유인단이라는 아주 봉사하는 어떤 단체였는데 사실은 그 변질이 돼가지고 그 미국의 이제 켄터키 주에 있는 범인사 계곡에 있는 그 광산촌이었는데요. 그래서 대자유인단들이 그 마을 사람들한테는 스카우러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자기들의 어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광산주를 해코지한다거나 감독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살해하고 이런 아주 그런 것들을 독재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법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 묘사되고 그런 인간 군상들의 얘기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백미일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다 해버리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의 계곡 이 내용을 이 시리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손꼽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왜 제목이 공포의 계곡이죠? 네, 그 범인사 계곡. 그 범인사 계곡을 공포의 계곡이라고 이제 존 더글라스는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나는 공포의 계곡에 있어. 나는 아직도 그곳을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다. 왜냐면 자유인단이 이 계곡이라고 얘기하는 존 더글라스는 사실 그 미국을 벗어나서 영국 런던까지 이제 도망쳐 오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쫓겨오는 거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 그렇죠. 그 계곡 자체가 공포의 계곡이라는 마을 사람들한테는 그 자유인단 사람들, 스카우러라고 하는 애들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 하나 잘못했다가는 불만이라든지 그 사람들에서 그런 내용을 했던 그 신문 편집자도 구타당하고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런 사건도 벌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살해당하고 그리고 살해당하더라도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알리바이를 이 사람은 사실 우리 술집에서 나랑 포커 게임을 계속 하고 있었지 하면서 알리바이를 맞춰주는 사람들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냥 조직적으로 재판에서 계속 이겼어요. 예, 재판에서도 법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해결하는 정의의 사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뒤에 한번 이 책을 직접 읽으면서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공포의 계곡, 영어 원제로는 The Valley of Fear입니다. 그래서 이 범이사 계곡을 공포의 계곡으로 얘기했고요. 이 모리아티 교수가 어쨌든 마지막에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홈즈가 그래도 한마디를 하죠. 그자를 쓰러뜨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이 홈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다음 편부터 본격적으로 모리아티 교수와 이제 홈즈의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흥미진진한 홈즈 이야기. 근데 그 다음 편에서는 그 단편으로 이루어. 아, 그런가요? 네. 알라딘타는 다음 편을 또 잘 읽어. 알라딘타 이 셜록 홈즈 이번 공포의 계곡 한 문장으로 또 한번 얘기해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반전이 한번 있는 책입니다. 예, 반전이 있는 추리극. 예. 에디는 또 어떻게 봤나요?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에디가 요즘 학원 때문에 바빠서요. 건성건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제가 공포의 개? 저는 공포의 계곡입니다. 왜 뭐야? 공포의 개, 공포의 개, 다스카베 개, 네. 두 명의 복수극. 한번 읽어봐. 이거 진짜 재밌어. 아니 여기서 그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누가 그래서 화려하게 아까 좀 올려. 제 멤버드가 좀 놀랐었던 거지. 또 하나의 살인 사건? 똑같은 살인 언제나 살인 사건. 이상으로 에디는 뭐 말은 했는데 뭐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빠른 속도로 해서 그냥 편집해서 끝내버렸고요. 네. 뭐 행설수설 에디였습니다. 이상.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